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이 시대를 갖다 우리가 AI 시대라고 합니다. AI가 많은 인류에게 현재까지는 많은 물질적인 행복을 갖다 주고 있죠. 물론 먼 미래는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 같이 보듯이 다른 재앙이 올지 모르겠지만 AI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지배적으로 인류 사회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또 하나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ART입니다. 보조 생식 기술이라고 있는데, 정말로 인류 사회에서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보조 생식 기술이라는 기술이 점점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점 많은 남녀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이유 때문에 또 가치관 이유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함으로써 생긴 어떤 그런 난임의 문제들이 생기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 생식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AI 시대고, 우리가 인류 진화론적으로 보면 저는 ART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나라 봐도 현재 5년 동안 난임 수술을 받는 남성이 14% 정도, 그리고 여성이 한 17%로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점 그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보시면 난임 부부 어떤 그런 이 보조생식 시술을 보면 우리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업등이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특성은 우리가 이 단태아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이 정상 저체중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높습니다. 저체중 비율. 그래서 이 저체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유튜브 보니 가제비 눈이 돼갖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체중 비율이 높아서 주로 이제 우리가 정상 체중이라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날 때 우리가 2.5에서 40kg 갖다 정상 체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저체중 비율이 59.5%로서 상당히 좀 우리가 이 정상 체중의 어떤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미숙화라는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 가족 실태 조사를 갖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협회에서 작년부터 이제 이 쌍둥이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축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가 있습니다만 2차 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쌍둥이에 대해서 쌍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가 이 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쌍둥이 가정에서 이제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한 95% 정도로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중에 보면 경제적 비용 부담이 좀 우리가 26%로서 높고, 그다음에 육체적 필요 문제 23%. 아까도 많은 말씀하셨죠. 그만큼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동시에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다둥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들이 이제 육체적 피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력 단절이라든가 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현재 쌍둥이 부모들이 가정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필요성인데, 그 자체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부담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조사 결과를 보면 쌍둥이 우리가 이 임신출산 육아 지원에서 필요한 개선 분야를 보면 돌봄 분야가 30%로서 높습니다. 그 이에 따라온 거 보면 이제 건강 의료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일가정 양립의 노동 부분, 그다음에 이동성 문제, 정보 제공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가 단태아나 쌍태아라든가 똑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쌍태아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이유는 그만큼 쌍태아의 어떤 그런 피로도가 힘든 것들이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결을 보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태하고 좀 비교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이 기준 어떤 비교 집단을 갖다가 같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쌍둥이만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 쌍둥이 비율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육체적 피로가 더하는 돌봄 문제 또는 의료 문제가 아무래도 미숙아 아이들 환경이 많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의료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특히
크다는 문제 있고 또는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없는 문제가 이제 이동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동시에 아이를 2명 데리고 데려다녀야 되니까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 탈 때 상당히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11%로서 우리가 무시 못할 어떤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동성 아까 문제에 대해서 보면 주로 이동수단은 이제 자가용입니다. 그리고 버스 5%, 뭐 택시 19%, 이렇게 지하철 5%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자가용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이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지하철 이런 부분이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마 유모차를 갖다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 탄다는 거, 버스 탄다는 거 이것은 아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이 시대 조사에 이어서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쌍둥이 이 오늘 행복 네트워크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큰 배경은 사실 OECD 국가의 시대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 국가들은 이 쌍둥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쌍둥이 연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 분만, 뭐 양육 이런 많은 과정에서 이 쌍둥이 연합회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쌍둥이 연합회라는 그 공식 조직이 없습니다. 물론 쌍둥이 엄마들, 아빠들에 대한 자조 모임이 있지만 그 자조 모임은 약간 비공식 조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또 정보라든가 또는 관련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와 반면에 걸쳐서 OECD 국가들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협회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작년에 아까 이윤아 본부장이 설명했지만 작년에 임상적으로 한번 이 메디컬 닥터랑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했고 이것을 우리 협회 힘으로 혼자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 관련 유관단체하고 국회하고 좀 연합해서 이것을 좀 구성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미국에 보면 멀티플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MOA라고 해서 이런 미국의 협회, 쌍둥이 협회에서는 뭐 쭉 보시면 교육 연구라든가 또 자녀 가족 지원이라든가 또 학부모 모임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장학금, 다타의 인식의 날 이런 날까지 정하고 있고 또 국제대회까지 열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멀티플 뉴질랜드라고 해서 멀티플 NG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이 그룹 어떤 결성해서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는 교육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주로 정보 제공이라든가 서비스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에서는 뭐 컨설팅이라든가 또 우리가 서포트 뭐 이런 것들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AMBA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안 멀티플 버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각종 홍보 책자라든가 뭐 가이드라인이라 쌍둥이 키우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제2의 MBA라고 해서 Japanese Multiple Birth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로 연구, 육아 지원, 강제,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MBC라고 해서 Multiple Birth 캐나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정보 연구, 커뮤니티 운영, 다타 인식의 날 5월 20일 제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트윈스 트러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정보 제공, 네트워크 운영, 사별 서비스는 이제 아이가 쌍둥이 있는데 임신 단계라든가 또는 분만 단계에서 아이가 한 명 사망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슬픔에 쌓이는 어떤 부모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많은 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대부분 국가들이 6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6개 국가만 저희들이 예시를 갖고 있는데 이 6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다태아 출산 권리 선언 뉴스레터라든가 또는 뭐 영상 강의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대 전문가 상담이라든가 상담 서비스 또 인식의 날을 갖다 제정하는 것들 워크샵 자원봉사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 장학금 지원, 퀴즈놀이를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뭐 이 쌍둥이 관련돼서 네트워크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뭐냐면
쌍둥이 모든 부모가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쌍둥이 또 3태아, 4태아 이런 부모들은 동시에 아이를 갖다가 2명 또 3명 가진 어떤 부모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수한 도전과 어려움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국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쌍둥이 그 가정에 건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황유치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대상은 일단은 뭐 이것을 갖다가 이 국가마다 약간은 사업 대상이 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쌍둥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의 지금 현재 그 행복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연령 갖다가 7세 이하까지 취약장 아동까지만으로 좀 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제 우리가 행복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고 또 정부에서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면 아마 쌍둥이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가 아마 7세 이하에서 한정되지 않고 또 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더욱더 연령이 확장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7세 이하의 영유아기를 갖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타겟팅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뇌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등이 극히 이루어진 시기에 좀 한정돼서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집중 지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든가 마음 돌봄이라든가 맞춤 육아 코칭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6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그 상당히 오랜 한 1년 동안 내내 준비하면서 많은 그 주제를 생각했습니다만 아까 외국 사례들 그 OECD 국가들의 어떤 쌍둥이 연합회들 각종 어떤 연구 사례라든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갖다 고민해서 최종적으로는 6개 분야로 저희들이 좀 이것을 갖다가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법, 어떻게 하면 쌍둥이 관련된 부모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그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입법기구가 좀 들어와서 입법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돌봄 양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어떤 돌봄의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또 쌍둥이 돌봄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지도 또 지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할 거다고 생각이 되겠고 또는 의료수당 항임 상담입니다. 이것은 뭐 쌍둥이 자체에 어떤 그런 우리가 이 미숙아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어떤 그 메디컬 어떤 그 문제를 갖다가 좀 지원해 주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부모에서 심리 상담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큰 축이 되겠고 또 하나 축은 우리가 이 연구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이 의료학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각 정책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서 쌍둥이 부모를 갖다가 지지하는 어떤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좀 신속하게 정확하게 모든 쌍둥이 가족한테 제공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도 한 축을 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식 개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쌍둥이 바라보는 인식들이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도 크게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다 됐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자로서 요 근래에 가족 가치 재정립 그리고 가족의 좀 다양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침 이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구상하시고 또 실현까지 또 협회에서 또 협회장님들 직원분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쌍둥이 출생 현황 기본적인 내용 좀 앞에서 또 다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양육 어려운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제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해외 국가 사례들도 좀 보고 그리고 지원 방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여러 자료에서 공유를 했었는데 테이블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 3.5% 가량 조금 안 됐던 것이 이제 22년에는 5.81%, 23년에 5.5%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5배,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전문가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장 크게는 산모의 연령 증가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조생식술 도입 이 부분 때문이라고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2006년에 난임 부부를 위해서 체외수정 시술비를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이 횟수를 증가시키고 2014년에는 6회로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서 사실 점차적으로 이런 다태아 쌍둥이 비중이 늘어났다는 자료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사실 다태아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산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쌍둥이 가질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 있고 또 난임 시술에서 사용되는 배란 유발제가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양육의 어려운 부분 다들 공감은 하시고 머리로는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제가 주변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어려움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까 대표님들 기관장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 쌍둥이 양육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낳아서 키우는가 보다 하고 키웠다면은 요즘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쌍둥이는 이제 조기 분만과 저체중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의료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어떤 접근성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비용적인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출산의 어려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평균 체중이 단태아가 3.29라면은 다태아 같은 경우는 평균이 2.57 수준이고 그래서 저체중아 비율이 다태아에서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태아 같은 경우는 39주 정도 되는 반면에 다태아 같은 경우는 37주 내외 정도라서 조산율도 다태아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체중 자체가 이제 낮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도 좀 짧고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태어났을 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 발달 상황이 다른 단태아들과 다르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발달이 조금 더딘 거 아니냐. 그래서 유치원으로 입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미루기를 권고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머니들께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좀 미루시는 게 어떻느냐 이런 것도 조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동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보면 쌍둥이들은 이제 하루 일과를 절대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고 커가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또 어려서부터 경쟁해야 되는 집에서부터 약간의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라이벌 관계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그렇다면 어떤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느냐, 더 많은 지원 제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말씀은 계속 다들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떤가 보면은 다둥이 출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난임 다둥이 지원 대책을 이미 한 차례 발표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수요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부 학부모 정책 간담회 통해서 이런 대책을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이제 2024년에 이런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러 이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좀 이런 특화돼서 확대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기간 동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체아도 많고 또 기간도 짧게 이제 태어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급 의료원의 이 상급 병원의 진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33주부터는 매주 태아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다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모성 보호 알림이 서비스라고 해서 건보공단에서 임신 출산 정보 그리고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서 어떤 근로자의 권리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들 어떤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맞벌이도 많다 보니까 이 맞벌이 그다음에 쌍둥이 요 조합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할 텐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임산부들 다둥이 임신부를 더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었던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는데 이걸 확대해서 개선된 것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되어 있고 또 고위험이나 이런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의료적인 상황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위험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영아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지원되는 시간이나 인력을 쌍둥이 가구에 좀 더 확대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력을 이제 지원 인력을 개선된 부분 보시면 태아 수에 맞춰서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새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일수를 확대를 해서 사실 그냥 출산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 숫자에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쌍둥이나 다둥이 가정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 예전에는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 숫자만 이제 언급을 했다면은 이 두 자녀의 쌍둥이를 포함을 해서 확대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쌍둥이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에 추가 10%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줘서 비용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실 이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긴급할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서 사실 현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를 좀 지원해서 확대하다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국가 사례들 간단하게 몇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국가별 출생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쌍둥이 다태아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0년대는 1000명당 9.1명이었다면은 2010년대는 1000명당 12명, 12명으로 거의 30% 가까이 넘는 수준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쌍둥이 출산율이 71% 증가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국가 비교를 봤을 때 했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도 증가를 많이 했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에서도 지적을 하기를 이런 체외 수정이나 의학적 지원 생식 이런 의료적인 지원들 때문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몇 국가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원 현황 같은 경우 아까 협회장님께서는 이제 협회에 관련된 네트워크 위주로 말씀을 주셨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이런 쌍둥이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이제 휴가 같은 것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태아를 출산하게 되면은 배우자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지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또 출산 휴가는 100% 유급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휴가 자체는 양도는 안 되고 2개월 전이나 출산 후 5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가기를 원하는데 사업장에서 조금 허용을 안 했다 하면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72만 원에서 최대 363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가 다태아 출산하는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 각 자녀마다 1개월의 휴가를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도 벌써 이제 자녀별로 제공을 하는 게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법정 기본 일수가 98일 되고 난산이거나 다태하면은 1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금 또 세부적인 지원은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향후 정책 지원 방향,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히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출산 증가와 같이 이런 인구학적 변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출산 정책 자체는 지금 출산을 권장하는 그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쌍둥이나 이런 다양한 가구, 다양한 가족, 그리고 형제자매가 다양하게 있는 경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째가 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부모의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첫째가 만약에 쌍둥이라면 첫째를 출산한 것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첫째가 쌍둥이라면 굉장히 더 어렵겠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모 교육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들어가야 될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쌍둥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진학에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연구하신 분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학기 미루도록 권고받았던 이 친구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언어 발달을 보이고 학업 성취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다루고 보내느냐 이 관점을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뭐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또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양육 인식 개선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인정하고 쌍둥이도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느라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쌍둥이에게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겠죠. 그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가 좀 자세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쌍둥이 양육의 어려움, 이제는 좀 국면을 전환해서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가정의 특성들도 고려를 해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의견도 모으고 그래서 쌍둥이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데이터도 수집하고 면담도 하고 좀 구축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양육 지원에 대해서 좀 심층 평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연구들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약간 어떤 사례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일반적인 조사들을 더 해서 구축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쌍둥이 성장 단계별 양육 지원, 이 부분 굉장히 아까 필요할 것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쌍둥이에게는 다양한 특이 건강 상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발달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건강 상태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를 해서 데이터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정책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동의 관점입니다. 단태아뿐만 아니라 쌍둥이 아동도 더욱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경쟁 이런 상황에 더 일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동 관점에서 쌍둥이로서의 삶도 우리가 더 초기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육진흥원 이혜진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보육과 양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앙센터로서 전국에 137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쌍둥이 보육과 양육과 관련해서 현장을 베이스로 한 연구들과 또 실제 지역 센터들을 통해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들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지원 방안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둥이들은 조금 특별한 형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의 자궁을 공유했다라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형제이자 또래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위안을 얻으면서 함께 성장을 해 나갑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짝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이고 자기들만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제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자라는 경험들이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기도 하는데요. 서로가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또 서로가 서로에게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또 쌍둥이를 하나의 존재로 보는 그러한 시선들로 인해서 정체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들에 대한 발달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서로가 이제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한 아이를 칭찬해 줬을 때 또 다른 아이가 속상해하면서 집에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쌍둥이들을 각각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보다 보면 또 같이 세트로 묶어서 바라보게 되는 경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이제 놀이를 관찰하다 보면 다른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동시에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런 부분의 미안함 이런 부분들도 토로를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아이들도 또래 아이들도 하나하나 아이를 개성 가진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보는 그 시선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다라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 한 아이를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균형감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몸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각각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대화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또 이들을 보육하면서 이제 갖는 보람도 더 크다. 아이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한 아이가 다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를 다른 아이가 또 보충 설명을 해줄 때도 있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센터들이 가정 양육에 대한 부분들과 또 보육 현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국에 시도 18개소 그리고 시군구 119개소의 센터가 설치되어서 이런 현장의 어려움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부모 교육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의 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부모 교육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쌍둥이 양육에서의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게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혼자서 아이랑 놀아주는 부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센터의 양육 프로그램, 자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하나이 아빠와 엄마가 함께 참여해서 놀이를 해준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 지원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좀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어서 센터에서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또 센터로 연계를 해드리고
또 상담이나 코칭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해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쌍둥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생애 주기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육의 지침서 정도는 개발을 해서 보급은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문화된 자료들이 조금 보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갈수록 다문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제공된다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60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저희 중앙센터에서는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상시 교육 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한다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 현장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교사들에 대한 쌍둥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이런 부분들로 현장이 조금 더 제공이 된다라면 가정과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고요. 쌍둥이 아이들과 부모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저희 기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하루에 서너 명 정도의 쌍둥이 보호자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실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의견, 니즈가 무엇인지를 늘 공감을 하는 첫 번째 채널인 만큼 더더구나 이런 의료 지원에 대한 정책의 시급함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쌍둥이 증가 추세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100명이 출산한다고 하면 미숙아의 출생이 10명 정도입니다. 즉 10%, 과거 20년 사이에 2배, 3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반이 쌍생아라는 것입니다. 그 쌍둥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미숙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 반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쌍둥이 가정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실제 예를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출생 전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갑작스럽게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쌍둥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력도 2배가 필요하고 공간도 2배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 여러 곳을 거쳐서 겨우 다른 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데 입원 기간 동안 4개월 정도를 입원하게 되고요. 퇴원 후에도 계속 발달 지연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말을 못하거나 운동이 떨어지는 경우 지연의 케이스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늘 두 아이에게 똑같이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양육 스트레스에 늘 죄책감까지 떠맡게 되는데요. 이러한 미숙아들은 또는 쌍둥이들은 어려서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궁을 나누어 가게 되고요. 특히 이런 쌍둥이들의 소화기, 면역 체계의 의학적인 차이점 때문에 취약한 그런 영유아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한 명이 아프면 또 감염병은 연쇄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학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부담감, 의료비는 3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아이의 정책 지원에 시급한 의학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쌍둥이 그리고 다둥이의 특성을 보면은 의학적으로 뇌발달 장애나 질병 이완율이 20에서 50% 가량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도 같이 아프고 2배로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쌍둥이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양육이나 의료진의 인력이 2배 풀 가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이 태어났지만 끊임없이 비교되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 번 그리고 정기적으로 발달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양육 코칭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지원도 발달 단계별로 개별화된 발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외출이 어려운 쌍둥이들에 대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화상 상담이나 또는 비대면 상담의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조기 스크리닝 시스템도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의료와 양육
양육이 이제는 접합된 쌍둥이 특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는, 지금 여러 의료 복지 또는 양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쌍둥이 특화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한 0에서 3세 이 시점이라도, 물론 7세까지 지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5세에 많은 의학적인 특례 제도들이 끝나면서 5세에서 7세에는 또 따로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턱없이 부족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0에서 3세만이라도 이 조기 개입을 강조해서 이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의 쌍둥이들의 지원 체계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방문 지원 및 전문 클리닉의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다태아의 혜택 중에 단순히 소득 그리고 몸무게만으로 정해지는 이런 지원 체계를 깨고 예방 차원의 의료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외출도 힘든 쌍둥이들의 전용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었던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행동발달 증진센터라는 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에 11개 정도의 발달 증진센터가 자폐 아이들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잘 된다면 이런 행동발달 증진센터에 이 쌍둥이들이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추가가 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인 발달 검진 상담 또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고립된 엄마를 깨워드리는 가정 방문 서비스, 조기 개입 지원 체계가 이런 쌍둥이를 위한 발달 증진 센터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이제 난임 그리고 유사산 그리고 양육 이제 세 이제 파트를 이제 한꺼번에 다 보게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임신 출산 과정에서 많이 지쳐 계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쌍둥이를 양육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힘드신 상황 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또 이제 각 이제 파트에서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한 아이도 그렇지만 이제 쌍둥이면은 이제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오시면은 막 이게 손목 어깨 허리 나만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손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이제 파스도 붙이고, 예, 진통제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음에는 이제 이상시경을 갔을 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겠지만, 사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지쳐 있는 마음을 이제 어디에 또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담을 받으시면 또 이제 힘을 또 회복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또 이제 난임 이제 스트레스에서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셨을 때 또 이제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하셨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양육 스트레스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이 가능하시다는 거를 이제 정보가 있으신 상태에서, 혹은 이제 보건소라든지 이제 기존 의료기관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또 많이 잘 보내주시고 이제 연계해 주시고 이제 중요성도 알고 계시고,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제 저희 그리고 좀 폭넓게는 이제 또 국가 전체 이제 또 마음 건강 관련한 이제 사업이나 서비스에서도 또 분담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이제 가능한 한 빈 부분이 없도록 이제 좀 이제 촘촘하게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우리 쌍둥이 가정의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의 이제 발달이나 정서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고민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이제 부디 생산적으로 이제 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조금 긴 시간 이렇게 다른 기관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이제 법정 법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지금 지원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체계를 보시면 저희 그 모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시도가족센터 그리고 시군구 가족센터, 지금 현재는 244개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봐 또 조심스럽긴 한데 전국 시군구 단위로 가족센터를 설치해서 일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 부분이 겹칠 수 있는데, 저희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쌍둥이만을 위한 가족의 영역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바라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쌍둥이 부모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이 양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또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하고 가족 가치에 대한 부분들, 앞서 이제 연구위원님이 가족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장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가족주의로 국한된 어떤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의미, 이 가족의 어떤 강조점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하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족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 심리 정서에 대한 부분이나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가족 상담의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터별로 한 개소 이상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포함해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이거를 맞벌이 부부들은 이용할 수 없는데 공동 육아 나눔터를 어떻게 이용하냐? 그러니까 그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회사를 나간 사이에 조부모님들이 이 손자녀를 데리고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동 육아 나눔터의 담당자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조부모분들은 또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일종의 그 조부모분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은 주 5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시간 내에 이용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평일 야간이나 또는 주말 연장 운영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쪽에 공간을 또 활용해서 주말에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또 나들이를 좀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그 틈새를 또 노린 또 공동육아 나눔터도 계속해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품앗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정한 요금을 부담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는 그 운영 담당자는 일정한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형태로, 아까 자조 모임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조 모임 같은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앞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뺐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서 육아에 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